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8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다우지수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해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FOMC 이후에 10년물 국채금리는 3%대로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이틀 연속 추가로 좀 하락하면서 3.915%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빅테크 그리고 반도체 주들이 증시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체크해볼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일본의 BOJ 통화정책회의가 올해 마지막으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는 경제지표로는 미국의 3분기 GDP 그리고 연준이 주목하는 PCE 지수도 함께 발표가 되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호흡하시면서 이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우리 양시장 흐름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락 반전하면서 0.08% 하락하며 2,56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도 이어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이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담아내면서 1,600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도 함께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1%의 상승률 보이면서 84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반면 개인 투자자가 물량을 덜어내면서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과 저희가 주목해 볼 섹터는 PCB 기판 관련주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온 디바이스 AI에 이어서 CXL이라는 새로운 테마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를 관통하는 테마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PCB 기판 관련주들이 주목을 좀 받긴 했습니다. 코리아 서킷이나 대덕전자 특히 주목을 받았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주 표적 종목으로 두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CXL이 DDR5 기판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종목에 이런 표적 종목을 삼으면 좋을지 잠시 후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전날 미국 시장은 또 올라가기는 했는데 그 폭이 뭐 되게 큰 거는 아니고요. 이미 많이 올라갔으니까 분명히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차익 실현. 근데 또 조정받으면 또 올라갑니다. 근데 아직 조정이라는 시그널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차트를. 일단 역사적인 신고점을 간 다우존스와 함께 뭐 S&P 500도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역사적인 신고점이라 그랬죠. 자, 월봉입니다. 이거는 차트를 보면 지금 S&P 500인데요. S&P 500은 조금 빠졌어요. 빠졌음에도 일단 조금만 더 움직이면 내년 뭐 1월 달 정도에서는 뭐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음 주고 뭐 1월 달 되면은 얘도 이제 역사적인 신고점을 돌파할 것 같고 나스닥은 한참 더 좀 올라가야 됩니다. 한 2,000포인트 정도 더 올라가야 되고 다우존스는 이미 뚫었고 그래서 다우는 이미 뚫었고 S&P 500도 뚫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나스닥도 뚫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 다 그랬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만 말 안 듣고 공매도 때문에 올라갈 것도 안 올라가고 그러지만 미국 시장은 안 그렇거든요. 갈 때는 쟤도 가고 쟤도 가면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도 급락은 없을 거라고 그랬죠. 급락은 없고 비슷하게는 따라가는데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천천히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는 세력들의 맘입니다. 급락은 안 나와도 우리나라 시장도 따라가는 그런 흐름. 그래서 우리나라도 안 빠져요. 일단 유럽 시장도 이거 월봉상으로 역사적인 신고점 돌파했죠. 자, 일봉으로 보면 하도 많이 올라가고 한 달 보름 내내 올라가니까 약간 이제 힘이 겨운 흐름인데 그렇다고 약하다는 흐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급락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힘이 강하기 때문에 잠깐 쉬면 또 올라간단 말이야. 미국 시장은. 유럽도 마찬가지고. 잠깐 쉬는 흐름이 나와도 또 올라갑니다. 월봉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이 저렇게 떨어지지 않은 생각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떨어질 일은 없고 조정을 받아도 억울하고 그래서 차츰 따라는 가겠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쉽게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무너지는 건 없고요. 코스닥은 살살살 여기를 이제 돌파 흐름으로 가는 건데 빨리 쫓아가려면 빨리 쫓아가고 뭐 천천히 가려면 천천히 가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길게 봤을 때에서 미국 시장을 쫓아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대부분 보면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해서는 급락이 없어요. 오히려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움직이는 지금 흐름들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줌 인터넷, 뭐 한익 익스프레스 맨날 올라갔던 종목이 아니고 계속 횡보하다가 튄 거거든요. 차트를 보면은 한익 익스프레스 얘도 한 보름 정도 이거 앞에서 강하게 튀다가 옆으로 튀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 주고 그다음에 뭐 줌 인터넷 그러니까 지금 움직인 종목만 보는 거예요. 지금 얘도 한 차례 쭉 빠졌다가 한 2개월 정도 횡보를 하니까 이게 튀죠. 그러니까 저점을 깨면서 밑으로 급락하는 흐름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면 미국 시장은 산타랠리고 다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빼고 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종목들 바닥에 있는 것들 빠지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매매하기가 되게 좋은 흐름인데 오늘은 뭐 IT 섹터 그러니까 딱 하나의 특정 섹터 뭐 해운주가 아침에 강했다가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HBM 관련주들, 뭐 CXL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전날은 좀 흔들렸다가 오늘은 좀 반등을 주는 근데 막 엄청나게 강하게 막 움직이는 그런 흐름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횡보하다가 조금씩 좀 올라가는 좀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급락 없이 일단 2,550은 돌파를 했고요. 우리나라는 돌파가 됐고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천천히 움직이면 2,600, 2,650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기 지수가 올라간다 그래서 종목들이 다 튀어 날아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 나왔었던 그 테마주의 흐름, 그러니까 순환매죠, 순환매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고 조정받는 거를 지금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IT 섹터든 제약주든 뭐 지금 업종의 대표주라 그러면 그래도 키를 맞춰주는 흐름 속에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배당을 주는 게 이제 받으려면은 이 크리스마스 끝난 25일 끝난 26일까지 주식을 사야지 배당이 물론 다 주는 게 아닙니다. 배당을 주는 회사에 한해서 그래서 배당을 주는 회사에 한해서 26일까지만 주식 갖고 있으면 돼요. 27일 날은 팔아도 줍니다. 그러니까 26일 날이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 날이고 그래서 아마 그 시장에서는 뭐 배당, 고배당주 뭐 이렇게 해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시장이 좋으면 뭐 배당이 있는 종목도 좋고 배당이 없는 종목들도 어차피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자 어쨌든 시장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장을 위해서 그래서 뭐 장이 뭐 급락하거나 급등하거나 뭐 그런 흐름보다는 지금처럼 천천히 움직이면서 순환매를 노리는 안전한 전략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2,550선 돌파한 후에 안착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급락 없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함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표적 종목 어떤 종목일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인터플렉스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인터플렉스입니다. 일단 오늘장에서 2.4% 정도 전일 대비 상승하면서 1,75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도 계속해서 좀 오름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떻게 공략해 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서도 이제 제약주랑 IT랑 섞어서 괜찮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일단 바닥에 있는 것들은 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인터플렉스도 전고점을 돌파를 바로 앞두고 있는 종목인데요. 바닥이에요. 이따가 월봉하고 주봉을 볼 테지만 굉장히 차트가 바닥에 있고 지금 시장의 가장 강점이 뭐냐? 종목들이 급락이 없습니다. 근데 인터플렉스도 폴더블 폰 쪽에 그러니까 플렉서블 그러니까 FPCB가 있고 그다음에 PCB가 있는데 PCB는 그냥 딱딱한 거. FPC는 휘어지는 거. 그래서 플렉서블 이쪽에 있는 그 웨어러블 기기나 이런 쪽에서 앞으로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제 움직였던 쪽인데 그렇다고 뭐 코리아 서킷이나 심텍이나 대덕전자가 그런 게 없는 건 아니고 모든 기업들이 뭐 앞으로 그게 뭐 휘어지는 FPCB가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서는 되게 새로운 거이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큰 회사나 기술력이 있는 회사만 했다면 지금은 웬만한 회사들이 다 그걸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술도 이미 그 전에 다 개발이 되었을 거고 어느 정도 대중화, 보편화가 됐을 거니까. 그래서 FPCB로 다 엮여 있는 종목인데 뭐 그거 상관없이 지금 뭐 CXL,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다 그게 다 PCB 관련주 쪽이거든요. 왜냐면 칩을 어디다 꼽을 거예요. 뭐 허공에다가 던져놓고 뭐 되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네모난 판때기. 그래서 녹색 기판도 있고 뭐 주황색도 있고 뭐 파란색도 있고 요즘엔 기판 색깔도 다양한데 옛날에는 다 녹색이었죠. 그래서 녹색 기판 그거는 이제 PCB라 그러는데 그거 관련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은 뭐 그쪽 관련주에서 잘 움직인다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최근에 코리아 서킷도 급등을 했고 근데 인터플렉스는 그거에 비하면 올라간 게 없습니다. 올라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곧 이것도 전고점을 돌파하고 움직이게 되면 이제 곧 움직이지 않을까. 이틀 동안 눌렸으니까. 뭐 최근에 공시에서 무슨 판결 지연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관리 종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벌점이 빵점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뭔가 지연하거나 아니면은 성실히 공시해야 되는 것들을 일부러 안 하거나 벌점을 뭐 2점이든 4점이든 이렇게 먹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벌점을 안 먹어요. 그냥 너네들 판결 공시 늦게 했으니까 그걸로 이제 경고 한번 먹은 것 뿐인데 그걸로 관리 종목이 들어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그것 때문에 최근에 못 갔던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의 IT는 괜찮으니까 이따가 하여튼 주봉하고 월봉을 보면서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가격 전략도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인터플렉스입니다. CXL이나 온디바이스 AI와 맞물리면서 PCB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중에서도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 바닥에 계속 있는 종목이고 또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좀 정리해 볼 텐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12월 11일 카카오 52,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5%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2월 12일은 DB하이텍 61,100원 말씀해 주셨고요. 3%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2월 13일과 12월 14일에는 대덕전자 27,000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각각 5%와 4%의 목표가 달성했고요. 12월 5일에는 HLB 바이오스텝 주목해 봤습니다. 2,88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250.22%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 함께 체크를 좀 해봤고요.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저희가 주목을 해봤던 HLB 바이오스텝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공략을 좀 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드렸었던 HLB 바이오스텝은 완전 바닥줍니다, 얘도. 그래서 HLB가 그 간암 치료제 뭐 이름 어려운 거 있어요. 일단 그것 때문에 이슈가 돼가지고 걔는 먼저 움직였고 나머지 HLB 제약도 마찬가지고 뭐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다 떴거든요. 그럼 바이오스텝도 올라가기는 할 거예요. 바닥이기 때문에.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완전 바닥에 있죠. 그래서 아침에 2,875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2,810원까지 밀려 있는데 완전 바닥이고 죽을 수가 없는 게 이미 HLB는 이렇게 강하단 말이에요. 오늘도 또 올라가죠.
이렇게 떠 있는데 HLB 바이오스텝이 죽을 일은 없어요. HLB 이제 똑같이 크게 따라갈 거냐? 아니면 그냥 조금만 뭐 한 3,200원, 뭐 3,500원 선만 따라가고 말 거냐? 뭐 그 정도에 있는 차이인 거지. 이거 3,200원만 가도 지금 자리 3,200원만 가도 20%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18% 정도? 하여튼 3,300원에 18% 정도 찍혀 있는데, 그러니까 뭐 3에서 5% 이거 수익 나는 건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제약 바이오 섹터들도 움직일 거니까. 얘는 이제 마리화나 관련주 쪽으로 되어 있는데 HLB 바이오 스텝. 앞에 있는 바이오가 그 바이오겠죠. 어쨌든 바이오 관련주로 조만간에 이슈가,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애들이 급락이 없어요, 요즘에. 오히려 지난주하고 지지난주보면 우선주 애들이 많이 움직였죠. 우선주도 1년에 한 번 정도 움직이는데 걔네들도 이렇게 잠수 타고 바닥에 있다가 하여튼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물론 그걸 올린 거는 이제 한동훈 관련주여갖고 무슨 뭐 저기 뭐냐 해갖고 막 대상우 뭐 이런 거 대상홀딩스인가 하여튼 그게 급등을 해가지고 우선주들이 급등한 거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바닥에 있는 것들이 한 번씩은 움직이거든요. 이게 1월 달, 2월 달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것들은 사놓고 그냥 계속 냅두다 보면 3에서 5% 수익 나는 건 뭐 어렵지 않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수익이 나면 지난주 들였던 건 다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에서 5% 단타 치는 게 지금부터는 너무 좋은 장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드렸고, 자, 급등명 종목목 2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는 LIG 넥스원, 자, 방산주. LIG 넥스원. 뭐 오늘 아침에서도 기사가 나오던데 뭐 수주 잔고량이 뭐 엄청나게 늘었다, 뭐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방산이 앞으로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계 방산 지금 수출 대국이죠, 이제 9위인데 이것도 많이 오른 겁니다. 뭐 완전 불모지였어요. 몇 위였는지, 그전에는 몇 위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많이 올라와서 9위인데 앞으로 3년 뒤, 4년 뒤 이때에서는 4위로 올라갈 거라는 얘기가 지금 미국에서 나온 얘기예요. 4위로 이제 뭐 미국, 중국, 그다음에 3위가 뭐 프랑스가 될지 독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독일을 제치고 누구를 제치고 해가지고 뭐 러시아도 제치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세계 4위 국가가 이제 3년 뒤에서는 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방사는 여기서 꺾이지 않아요.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고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고. 왜냐하면 지금 수급이 너무 좋아요. LIG 넥스원 얘네들도 이거 앞으로 수급 좋을 거, 뭐 앞으로 시장 좋을 거 알고 뭐 이쪽 방산 점점 커질 거 알고 있는데 얘네들도 여기서 이거 던진다고 개인들이 낼름 받아가겠습니까? 아직 세계 4위 아니거든요. 3년 뒤에 4위다. 우리나라가 세계 방산 4위고 이걸로 돈 무지하게 번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때 가서 개인들이 사줄 겁니다. 늘 그렇더라고요. 셀트리온도 최고점에서 좋다 그러면서 사고, 삼성전도 최고점에서 뭐 10만 전자, 20만 전자 간다 그러니까 사고. 그러니까 고점으로 올라가면 꼭 개인 투자자들이 그 뉴스에 속아갖고 산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뉴스는 나옵니다. 나중에 막 올라가면 지금 아니고 3년 뒤에 우리나라가 방산 4위인데 이제 3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막 뻔뿌질하면서 개인 투자들한테 지금 뭐 수출이 이만큼 됐는데 또 이렇게 됐다. 그럼 막 급등을 하죠. 그럼 이제 개인들한테 물리게 나중에 물량을 넘깁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 신고가인데 왜 더 갈 수 있느냐? 뭐 지금 뭐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방산 수출량이 6배 늘었대요. 전 더 늘 거라 봅니다만 6배 늘었으면 주가도 그만큼 많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얘는 좀 올라갔어요. LIG 넥스원은.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항공운주라든지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걔네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6년 전이라 치게 되면은 여기 2016년도 이거보다는 더 올라가야죠. 이때보다 수출량들이 6배가 늘었다 그러면은 이거 곱하기 6배는 올라가야죠. 12만 원 6배, 72만 원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고 어쨌든 방사는 저는 좋게 봅니다. 방사는 IT도 향후 이제 인공지능, AI, 로봇 그래서 상암동에 아이언맨이 돌아다니기 전까지는 계속 이슈가 될 거라서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 계속 공급을 해주죠. 그래서 그쪽과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반도체를 또 만약에 이게 반도체가 나중에서 큰 악재가 된다면 중국의 기술력이 너무 좋아져서 이제 한국 반도체보다 더 좋아졌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제 삼성전자 곧 망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희망이 없지만
중국이 반도체를 전 세계에서 1등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적이 없고서는 여전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반도체 이쪽 좋고 그다음에 방산 그리고 방산이라는 것도 옛날에는 그냥 화약 넣고 기계식으로 했다고 하면 그건 뭐 100년 전 얘기인 거고요. 지금은 다 디지털화돼 있죠. 반도체가 들어가고 레이더 그렇죠? 레이더 뭐 하여튼간 모든 장비들이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그런 IT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방산 쪽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게 뭐 아프리카 불모지에서 갑자기 이걸 방산 찍어내라면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역량이 되고 반도체라든지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에 계속 쌓아놓은 그런 노력과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되는 거겠죠. 어쨌든 LG 넥슨은 물론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비중을 줄여놓고 조정을 받아도 버텨보고 한번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뭐 지금 뭐 증권사에서 오늘 16만 원 얘기를 했는데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어쨌든 조정받아도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근데 욕심내고 하나도 안 팔고 그냥 갖고 가지 마시고 그냥 나머지 가져가. 아 그리고 오늘 무슨 미사일 하나 썼다 그러죠. 근데 뭐 미사일 갖고는 지금 방산주도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뭐 동해안으로 뭐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쐈다라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수주 소식이 나와야 됩니다. 수주 소식. 뭐 최근에 계속 뭐 레드백 호주 뭐 수출 소식이라든지 뭐 이런 계속 얘기들이 나오는데 연말 또 연초 계속 뭐 저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뭐 우리나라의 뭐 지금 방산에 대해서 또 뭔가 살려고 뭐 얘기가 기사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 얘뿐만 아니라 뭐 풍산이라든지 뭐 방산주 많죠. 바닥에 있는 애들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아니면 뭐 빅텍이라든지 휴니드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 얘기 드렸던 퍼스텍 같은 애들도 마찬가지 바닥에 있는 애들인데 방산 애들이 저 애들이 대장 애들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애들이 계속 올라가 주게 되면 조그만 애들도 결국은 따라가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이 더 기대가 돼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이제 국가들도 예산안을 짤 때 새해가 바뀔 때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방산에다 얼마를 투입하겠다. 그러면 내년 초에서 뭔가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우크라이나도 아니면은 뭐 어쨌든 모든 나라들이 일단 새해가 돼야지만 예산안을 뭔가 통과를 시키고 짜갖고 그래갖고 방산에다가 이제 뭘 살 건데 독일 걸 살 건가 한국 걸 살 건가 뭐 그렇게 뭐 얘기들이 나올 거면은 이제 연초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에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카카오. 이건 최근에 이제 표적 종목 드렸던 종목인데요. 대형주 치고는 잘 올라가고 있죠. 수급이 좋아서. 자, 수급만 한번 체크를 해주고, 끌고 갈 사람들은 끌고 가도 좋은데 이게 뭐 맨날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니까요. 자, 여전히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열심히 팝니다. 그렇죠? 전날 금요일도 열심히 팔았죠. 그리고 외국인들 기관도 열심히 사고, 금융 투자 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내년장을 좋게 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플랫폼 기업이지만 인공지능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완전 바닥이는 카카오. 그래서 6만 원 정도는 뭐 단기간에는 6만 원까지는 올라가야지만 되지 않나. 뭐 다른 애도 올라간 거 따지면 네이버도 많이 올라갔어요. 물론 카카오도 바닥에서는 안 간 건 아닌데 네이버도 최근에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갔으니까 한 2달 갔죠. 카카오도 아직 한 달 보름밖에 못 갔으니까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어제는 수익 달성 지난주에 되긴 했지만 절반 이하로 갖고 있는 분들은 대형주 쪽에서 카카오도 여전히 괜찮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이제 인터플렉스로 가겠습니다. 자 인터플렉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PCB 인터플렉스 자 지금 1870원, 80원인데 80원 어차피 10원 차이 그게 그거죠 뭐. 자 1880원에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겁니다. 공략을 해보고 과연 이 종목이 여러분들한테 손실을 주는지 수익을 주는지 그건 뻔한 거 아닙니까? 얘가 만약에 그 이상한 공시 그것 때문에 관리 종목 들어가서 급락하지 않는 이상. 근데 수급 봐서는 그럴 일이 없어요. 뭐 갑자기 그 뉴스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뭐 여기서 갑자기 외국인들이 주식을 막 던진다든지 기관들이 던진다든지 그런 흐름들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길게 보면 엄청 바닥에 있습니다. 완전 바닥이죠. 인터플렉스 완전 바닥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중에 올라가면 이런 게 크게 올라가는 거예요.
완전 바닥이죠. 자, 주봉으로 봐도 엄청 바닥이에요. 완전 바닥이죠. 완전 바닥이죠. 그리고 이제 PCB 관련주들이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CXL 뭐 이런 관련주로 엮여 있는 상황이라서 뭐 코리아 서키트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코리아 서키트는 여름에 여러분들이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것도 많이 올라가서 30%인가 한때 올라가 있는 종목인데 얘는 주봉과 월봉을 보면 꽤 그래도 올라갔죠. 근데 인터플렉스는 올라간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완전 바닥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적자가 나서 무슨 뭐 사고를 쳐가지고 근데 그럴기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같은 장에서 미국 시장 연고점 가고 있고 신고점 가고 있고 IT 좋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얘가 저점으로 떨어질 확률이 크겠습니까? 고점을 돌파를 해서 13,000도 돌파를 해서 내년에서는 여기를 돌파를 해서 코리아 서키트랑 키를 맞추기 위해서 이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위쪽의 방향이 더 크겠죠. 그래서 지금 정도 위치면 부담이 없는 자리입니다. 완전 바닥이니까. 그래서 완전 바닥에 있으면서 IT 섹터이면서 PCB 관련주로 최근에 이슈가 있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 인터플렉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인터플렉스고요. 매수가 1,88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확인하셔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퍼스텍 함께 볼 거고요. 2% 정도 전일 대비 상승하면서 3,30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표적 종목으로 삼아봤던 종목이고요. 또 오랜만에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방산이나 드론 등 여러 가지 섹터에서 엮이는 종목이고요. 실적도 나쁘지 않다라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방산으로 본다면 LIG 넥슨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스텍도 이에 따라서 함께 움직일 수 있을지 여쭤볼 거고요. 일단 상담자님은 3,300원에 매수하셨고 20%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비중은 적당한 것 같아요. 자,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퍼스텍. 사실 오늘도 이 퍼스텍을 자리가 너무 좋아서 모양이 너무 이뻐요.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너무 좋아서 오늘 방산주를 추천을 해볼까 했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만 있었으면 이건 당연히 더 올라가는 거죠. 이것도 완전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급락이 없어요. 어쨌든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근데 왼쪽에 매집해 있는 흔적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이런 바닥주들이 급락을 하지 않고 내년장을 대비해서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흐름인데 그래서 나중에 퍼스텍이 3,500원을 돌파를 하고 거래가 아마 실리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할 것 같은데 아마 그때서도 저는 또 얘를 추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엮이는 게 많아요. 세력들도 이거를 매집을 어느 정도 말무리를 하고 움직이게 되면 방산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드론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우주항공으로, 우주항공 관련주로도 엮입니다. 우주항공 테마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로봇, 지뢰 로봇 그런 걸로 엮일 수도 있고 지뢰 제거 로봇이라든지 하여튼 뭐로 엮든 어쨌든 한 번 갈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세력들이 들어오고 올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나 봐요. 거래량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비중도 적당하다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런 애들이 가야 돼요. 내년에서는. 그래서 방산주 지금 LIG 넥슨도
천궁이라든지 맞은 무슨 미사일 대공 미사일 체계 이런 거 하고 있는데 퍼스텍도 비슷합니다. 뭐 해궁, 천궁 뭐 이런 거 다 하고 있고 발사 로켓 거기에 뭐 추진체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엮이는 건 분명히 비슷하다고 보는데 안 가는 거는 누가 돈 넣고 땡겨야 되는데 시가총액은 1,500억짜리 소형주니까 갈 때 되면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양봉 나오고 있는데 팔지 말고 잘 가져가세요. 잘 가져가다가 거래에 실리면 그때는 비중을 10%를 더 늘려도 됩니다. 거래가 실리면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실리고 양봉 이렇게 나오면서 3,500원 돌파하면 그것도 싼 자리예요. 거래가 실리면 거래가 안 실리면 지금 아무리 싸다고 사봐요. 움직이나. 일주일 돼도 계속 3,300원. 한 달 돼도 3,300원, 2달 돼도 3,300원, 내년 여름 돼도 3,300원 아주 답답해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거래가 안 실리고 이렇게 움직일 때서는 추가 매수해봤자 어차피 꼼짝도 안 합니다. 근데 거래가 실리면서 아니면 옆에 있는 빅텍이라도 상한가를 가든가 스펙코가 상한가를 가든지 한일단조가 상한가를 가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애들이 상한가 가면 얘도 뭐 5% 10% 꼼지락거리는데 뭐 걔네들도 오늘 움직임이 그래 오늘은 좀 나와요. 오늘은 조금 나오는데 말 그대로 조금 나와요. 1% 뭐 2%도 안 나와요 지금. 1.7% 1.7% 올라가니까 뭐 오늘 이 정도에서 멈추는 정도고. 그래서 저쪽 애들이 10% 20 그러니까 앞자리 숫자가 2자가 나와야 돼요. 20%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고 지금은 그냥 갖고 있는 것만 어차피 손실도 아니니까 보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저 기아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아? 네. 네. 86,750원에 네. 조금 비중은 한 20% 되라 그런데 한 400주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조금 올라가기는 했는데 네. 좀 팔아야 되는지 조금 더 가져가도 될는지 너무 오래 몇 년을 기다린 거라서. 아, 몇 년을 기다렸어요? 네. 그래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로 보게 되면은 대형주들은 순환매가 나오든 키를 맞추든 어쨌든 가야지 되는 거고 급락의 위험도 크지는 않아요. 네. 얘도 마찬가지 대형주니까. 근데 자동차 업종들이 작년에 되게 생각보다 되게 좋았고 뭐 유럽에서도 뭐 미국에서도 뭐 잘 팔린다라는 그런 기사 우리가 봤잖아요. 현대차, 기아차가. 네네. 물론 현대차 위주로 기사가 나왔지만 근데 지금 전기차가 이제 판매가 이전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피크를 쳤다는 거는 이제 최고치를 찍고 이제 하향세로 돌아선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그렇다 뭐 이게 산업이 하향세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피크를 치고 약간 이제 꺾이는 레포트들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자동차를 아주 싼 값에 그러니까 BYD라고 하는데 테슬라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격을 얼마에 파냐면 2천만 원에 팔아요. 전기차를. 너무 싸게 파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팔았다간 다 망해버리거든요. 네네. 근데 테슬라도 그렇게 팔아버리니까 싸게 팔아요. 물론 중국차 2천만 원짜리 되게 좋으냐? 그 좋지는 않아요. 근데 예전만큼 그렇게 무시할 정도는 수준은 아니라서.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흐름이 가다 보면 다들 가격을 싸게 팔 거란 말이에요. 자동차를. 그 현대차도 그러면 5천만 원에 지금 팔고 있는 거를 2천만 원에 팔 수는 없잖아요. 네. 어쨌든 최대한 가격을 낮출 텐데 그러면 실적이 좀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감 때문에 최근에 자동차 업종들이 뭐 이제 피크를 쳤다 안 좋다라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외국인들이 사다 물려서 그런 거예요. 얘들이 아마 물렸고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었으면 지금 아주 열심히 아마 또 뭐 곤두박질 치면서 막 6만 원, 5만 원 내려가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급이 좋아서 지금 얘들이 억지로 뛰어 올리는 건데 지금 저항대에 부딪히고 있으니까 요건 이제 수급을 잘 봐야 돼요. 이제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하게 되면 같이 팔아야 됩니다. 매수 가격대가 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아직도 안 팔거든요, 얘네들이 외국인들이.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조금씩 사고 있고 최근에 28만 주 팔았는데 전날 64만 주 다시 샀으니까 한 번은 더 뛰어 올릴 생각인가 봐요. 지수가 좋으니까. 자, 그러면 요점만 얘기하자면 분명히 자동차는 피크를 치고 실적이 내년서부터는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떨어지다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당장 그 얘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기에는 외국인들이 물린 게 아까우니 얘네들이 한 번 더 뛰어 올렸다가 떨어뜨릴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단가가 좀 높으니까 외국인들이 수급을 보면서 파시면 되는데 외국인들 수급을 판단을 잘 못하겠다. 그게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면
85,000원이 깨지면은 그때서는 손절을 좀 하셔야 돼요. 네. 그게 안 깨지면 전고점 지금 돌파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수급의 힘으로. 전망은 지금 조금 안 좋게 부정적으로 나오지만. 그러면 이거 지금쯤이라도 그냥 팔고 나오는 팔 수 게 있어요.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왜냐면은 더 올라가는 거를 바라지 않고 그냥 이 정도에서 팔겠다 그러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차라리 자동차 부품주로 바꿔서 어차피 얘가 올라가면 자동차 부품주가 가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바꿔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9만 원은 터치 안 하겠습니까?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외국인들이 물려가지고. 9만 원 터치도 가능하다. 9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 가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외국인들은. 그래서 보유는 되는데 지금 네. 부정적인 얘기들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팔게 되면 그때서 같이 팔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는 그럼 뭐를 주셔야 됩니까? 외국인은 그럼 매도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까? 자, 일단 이거 보면 수급을 보면 이렇게 보면은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고 있는 게 있죠. 요게 이제 매도로 바뀌었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또 궁금하시면 또 다시 전화 주시고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상황 어떤지 흐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4% 상승하면서 1,83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 어떤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파란불 켜져 있고요. 0.14% 약보합 수준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지만 하락 전환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2,55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LG에너지솔루션만 강보합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장에서 지금 시간 기준으로 0.41% 하락하면서 73,0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9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1분기 컨센을 좀 상회하는 실적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28% 장 초반 대비해서 힘을 조금 더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849선 지나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LNF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섹터가 힘을 받아가면서 2차 전지 또한 힘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서 11월 달 친환경차 수출은 28% 정도 늘어났다고 하고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만 악재로 좀 보자면 독일에서 17일 그러니까 오늘부터네요. 현지 시간으로 17일이니까 오늘부터 전기차 보조금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국의 기업 성장까지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라는 의도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각 10시 29분 지나가고 있고요. 개장한 지는 1시간 29분 지났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얼굴 조금 엇갈리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1.2% 정도 힘을 내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시장 편안하죠. 일단 코스피도 급락할 일이 없고, 그다음 코스닥도 급락할 일이 없고, 안 간 종목들은 좀 올라가야 될 거고요. 그래서 순환매 흐름들은 계속 연말, 연초장에서 계속 있는 상황인데, 자, 코스피를 보면은 말씀드렸던 그대로 돌파가 된 상태에서 편안하게 잘 움직이죠. 코스닥은 여기 고가를 지금 이제 돌파를 이제 시도하는 건데 이제 돌파가 될 겁니다. 딱히 빠질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일본 시장이 열렸는데 요즘에 일본 시장이 좀 엔저 때문에 좀 약하죠.
엔고 때문에 요즘에 엔저였다가 요즘에 이제 조금 환율이 이제 오르니까 이제 약간 약했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데 이게 급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시 또 반등을 주겠죠. 그래서 오늘도 좀 약한 흐름인데 상관없습니다.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만 급락을 안 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을 보면 일단 바닥에 있던 뭐 아까 아침에 얘기했던 뭐 HLB, 바이오스텝 이런 애들도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튀는 거고. 자, 하나마이크론을 한번 볼게요. 하나마이크론은 올 8월 달에도 추천했었고 사실 3년 전에도 추천했던 바닥 종목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만큼 올라왔죠. 얘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간 종목인데도 여전히 강하죠. 상승을 하고 조정 어느 정도 받으니까 이렇게 떠 있는 종목도 갑니다. 이게 지금 장이 하락장이거나 미국 시장이 어제 막 마이너스 5% 박살이 났고 오늘 일본 시장이 마이너스 4% 이상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런 게 나오지를 않아요. 글로벌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면 어딜 이런 게 나옵니까? 오늘 다 한가 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이 좋기 때문에 고점에 떠 있는 종목도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는 겁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지금 떠 있는 종목들이 죽지 않는 이유가 다른 나라들은 더 잘 간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떠 있는 종목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이 역사적인 신고점을 가니까 얘네들도 올라간 거 보면은 다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갖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오테크닉스도 개인들이 이게 다 갖고 있고 기가 외국인 다 팔고 있으면 억지로 뭐 공매도를 때리서든 어쨌든 간에 끌어내리겠죠, 이거를. 많이 올라갔다는 이유로. 근데 반대예요. 개인들은 많이 올라갔다 안 사고 기가 외국인들은 열심히 더 삽니다. 내년장이 더 좋을 거니까 우리는 더 올려야지. 뭐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점에 있는 종목도 급락이 없고 글로벌 시장이 다 좋으니까 그럼 바닥에 있는 애들은 급락할 일이 있겠어요? 없지.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어차피 IT 섹터들 좋습니다. IT 섹터들은 또 아이언맨 얘기하면 또 지겨우니까 어쨌든 그래서 좋은 거고 그래서 계속 이슈가 되니까 좋은 거고 그래서 지금 대덕전자도 코리아 서킷도 이제 PCB 관련 쪽인데 한번 띄어 올려놓고 죽이지 않을 거예요. 넘어갈 겁니다. 또 코리아 서킷도 넘어갈 거예요, 이거. 그리고 대덕전자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최근에 이제 수익률 달성을 했었다고 하지만 근데 얘네들은 좀 떠 있는 종목이고 완전 바닥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터플렉스 이런 애들도 쟤네들도 넘어가는데 얘는 뭐 떨어지겠어요? 얘도 넘어가겠지? 최근에 이렇게 있다가 튄 애가 바로 SF 반도체인데 물론 많이 올라갔다 지금 다시 전날 확 하고 떨어졌죠? 확 하고 떨어지면 조정받으면 밑에서 초보자들이 사야 되는 자리인 거지 죽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하나둘 지금 뜨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저는 주의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겨울철이고 제약주도 갈 거예요. 바닥에 있는 것도 지금 한 2주? 2주 정도? 짧게는 일주일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섹터들이 바닥에서 순환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왜? 연말이고 연초가 되면 이유 없이 올라가요, 종목들이. 바닥에 있는 것들이. 뭐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 방송에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IT 섹터가 주춤거리면 죽는 거 아니고 눌리면 쉴 때 제약주가 움직이고 제약주가 또 올라가다가 쉬면 IT가 움직이고 이게 과거에 5년 전, 6년 전에 자주 벌어졌던 현상인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시장의 주도주의 힘이 필요합니다. 작년하고 올해 초에서는 2차 전지가 그 역할을 했다지만 올해는 그 IT의 흐름과 제약주의 그 흐름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건설주라든지 조선주가 계속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건설주는 움직임도 없고 하여튼간 그런 순환매를 기대를 해보면서 어떤 바닥주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늘리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황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후성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0.42% 정도 하락하면서 11,91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냉맥가스를 만들기도 하고요. 2차 전지 전해질 소재인 6불화 인산 리튬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IRA 세액 공제 세부 조항에 대해서 잠정 가이던스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해질과 분리막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분리막은 북미에 공장이 없기 때문에 전해질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렇다면 후성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함께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담자님 만나볼 텐데요. 12,300원에 매수하셨고 30% 정도 비중을 싣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자, 지난주에 보면은 풍력주하고 태양광 섹터들이 은근히 좀 강했어요. 특히 풍력주가 오랜만에 움직였는데 바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책주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움직였다 그러거든요. 근데 후성도 온실가스 관련주로 이제 포함이 돼서 그런 거에 움직이게 되면 파생을 하다 보면 이제 그걸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추에서는 이제 파는 것보다는 그냥 끌고 가시는 게 좋기는 한데 단점은 언제 움직일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지금 완전 말라버렸죠. 완전 쉬어버렸고 그리고 얘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면 2022년도 전에서는 이게 수급을 보면 자 이렇게 길게 보면 이 전에서는 기가가 나고 외국인들이 여기서 많이 사서 땡겨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에서 많이 올라가고 나서 뉴스에 다들 속아갖고 개인 투자자들이 샀는지 근데 고점에 사진 않았네요. 여기서 떨어지니까 싸다고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들을 많이 담았어요 지금. 이거 시가총액 작은 거 아닙니다. 얘도 1조짜리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기가 외국인들은 이제부터 이거를 이제 사서 매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다행인 거는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좀 사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거는 길게 보면은 이제는 팔자리는 아니다. 수급이 꼬여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과거에 제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올해에서 이제 바닥에 있을 때 이제는 던지는 자리다 아니다 했는데 이제 올라오듯이 이제는 후성도 던지는 자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근데 내년 바이든 대통령 재선이 다시 나왔을 때 정책적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움직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끌고 가는 자리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후성 상담 이어가 봤고요. 그렇다면 다음 상담 좀 짧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 함께 볼 건데요. 이번에는 인선 ENT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0.55% 상승하면서 7,31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자, 인선 ENT 7,700원. 뭐 갖고 있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자, 차트를 보면은 전저점 자리 요렇게 지금 지지가 되죠. 지금 시장은 급락이 없는 장이라서 이렇게 갖고 있다가 깨지면 그때서는 더 잠수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을 고민해 봐야 되지만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사는 거 보니까 전저점은 안 깨지고 여기서 다시 반등 주면서 뭐 연말이나 연초장에서는 8,000원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종목은 아니니까 좀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마무리로 갈 텐데요. 자, 장 끝나고 오늘 공개 방송도 짧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궁금하면 장 끝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담은 마무리하고요. 또 오늘 장 끝나고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만 다우지수는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 중이고요. 우리 시장도 코스피는 2,550선을 돌파한 후에 안착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바닥주, 패턴주 위주로 공략해 보시고요. 오늘장 표적 종목은 인터플렉스, 매수가는 1,88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